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노동절로 하루 쉬어갔는데요. 아시아와 유럽 증시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미 연준의 테이퍼링 지연에 대한 기대감과 독일 경제 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스가 총리의 퇴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을 받고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토픽스 주가가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고용 쇼크로 인한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는데요. 실망스러운 고용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3%대로 상승했습니다. 네, 알루미늄 최대 수출국인 기니의 쿠데타 소식에 알루미늄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루를 쉬고 맞은 오늘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주 일요일에는 신세계 리턴즈의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초보분들도 쉽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길잡이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일요일 밤 9시 30분 주말 마무리하시면서 잘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1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내주신 노란톡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질문 남겨주셔야 저희가 당일에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선견입니다. 오늘도 오늘은 제가 오늘 아침에 노란톡에서 매일 아침 시황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관해서 조금 변동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달러와 10년물 금리가 반등하면서 증시 고점 부담의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는 테이퍼링 지연이 예상되며 안전자산 수요가 국채로 몰리며 반락했습니다. 오일은 델타 변이 확산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유로 FX가 유로존 9월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 부진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World shares hit record as investors hold to dovish Fed bets라는 제목입니다. 미 페드가 이 테이퍼링 지연 가능성에 세계 시장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7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안심하면서 글로벌 주가 지수가 화요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MSCI의 50개 시장 측정기로 측정한 세계 주식은 8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네, 얼라이언스 버스테인의 한 전문가는 이제 9월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 시장이 적어도 10월이나 11월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이후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쇼크로 인해서 이러한 발언은 더욱더 힘을 얻었는데요. 아시아에서 일본 주식은 지지도가 낮은 스가 총리가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자민당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감에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 본토 주식 역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하이 종합지수와 함께 8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중국의 무역 데이터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US S&P 500 선물은 월요일 미국 휴장 이후 금요일 종가보다 0.1%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3%대를 기록했는데요. 통화시장에서 유로는 금요일에 한 달 고점인 1.1909달러보다 약간 낮은 1.1884달러에 거래가 되었지만 이번 주 목요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여전히 잘 지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분석가들이 ECB의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따른 구매가 현재 800억 유로에서 월 600억 유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 삭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호주 달러 역시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축소 계획을 추진한 뒤에 상승을 했지만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자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또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의 원유 계약 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수요 전망의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지연 기대감에 계속해서 이 세계 시장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인데요. 미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09% 내린 15,63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역시 매수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인데요. 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매일 노란톡에 그 상품별로 시황을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는데 네. 거기에서도 오늘 매수 관점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한 가지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오늘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큰 프레임은 매수 관점은 맞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조정의 기미가 오늘 오후에 보였습니다. 오늘 네. 오후에 어떤 재료들이나 기본적 분석상으로 뭔가 나온 것들은 아닌데 이게 이제 국내 증시하고 국내 코스피 선물지수하고 좀 연결이 되면서 약간 차트상으로 그런 게 좀 잡혔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PPT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은 오전, 오후 리뷰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의 기술적 분석 전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올려드린 건데요.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은 어저께 조기 종료였죠. 예, 조기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이미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일봉상 양봉 마감을 했고요. 오늘 현재 시간입니다. 오전 7시였거든요. 음봉 출발을 했었고 박스 쳐드린 요 일봉입니다. 일봉상 보시듯이 도치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힘을 응축했어요. 힘을 응축하면서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상방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 아침에 일단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5,630포인트, 15,630포인트로 아직은 매수 관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급등이냐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평선 매매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인데요. 그 중에서도 5일선과 21선을 활용한
이평선 기법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를 판단하는 기점인데 이 파란색 선입니다. 쭉 보시면 도지봉 시작해서 어제 오늘까지 5일선을 일단 지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늘 7시 요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화살표. 오늘 7시에 출발한 봉이고요. 오늘이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내일 일봉이 또 중요합니다. 사실상 오늘 일봉과 내일 일봉을 보고 더 오를 정고점을 치러 다시 갈 것인가 아니면 21선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가의 향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아침에 여기 밑에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린다고 하면서 오늘과 내일 일봉을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단 자리값을 정해드린 게 뭐냐면 15,640 라인까지 눌림을 주고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15,625포인트 정도 됐죠. 그리고 5일선이 15,615포인트 정도인데 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613.50, 15,613.50에서 지금 일단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봉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640포인트였나요? 15,640포인트까지 눌림을 주고 여기에서 반등 후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15,700포인트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매수를 타서 정고점을 뚫는 이런 캔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 5일선을 오늘 이탈하는 봉이 나오고 내일 반등의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고요. 5거래일 안에 15,3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관점에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어저께 수렴과 발산 이론에 입각을 했습니다. 제 차트 교육 중에 수렴과 발산이라는 교육이 있거든요. 5일선과 21선 이평선이 만나는 이 지점 제가 어저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점에서 수렴이 일어나고 이 지점에서 위든 아래든지 간에 발산이 일어납니다. 어차피 선물하시는 분들은 위로 배팅을 하시든 아래로 배팅을 하시든 방향만 잘 타시면 전부 다 수익이시니까 위든 아래든 사실 상관은 없는데 나스닥 양봉이 어저께 나왔죠? 나스닥 양봉이 어저께 나오면서 우리 코스피도 계속 양봉을 그려서 위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오늘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차트를 한번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차트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 차트인데요.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가 이 5일선을 지탱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21선 포인트 15,200선까지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국선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선 차트가요.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개의 양봉 캔들에서 네. 위로 솟구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평선을 볼 때 5일선과 21선만 보는데요. 조금 좁혀볼게요. 파란색 선이 5일선이고요. 요 초록색 선이 21선입니다. 5일선과 21선만 충분히 보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5일선이 21선을 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양봉 두 개를 찍으면서 코스피와 같이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고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이날이 지금 9월 1일이네요. 9월 1일에 421.40, 421.40을 이날 넘지를 못했습니다. 419.40까지
2포인트가 모자란 걸로 지금 떨어졌고요. 9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그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나눠서 얘기를 할 때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조금 선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큰 하락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 크로스가 데드 크로스로 가는 이 시점에서 나옵니다. 큰 하락은 여기 보시면은 5일선이 21선을 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바로 또 밑으로 빠졌습니다. 3거래일 만에.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페이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속임수. 차트를 조금 높여보면 넓게 해볼게요. 항상 우리가 데드 크로스 5일선이 21선을 넘지 못하는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항상 뭐 주가라고 표현을 할게요. 주가는 전저점을 갱신하는 하락장으로 가는 게 보편화된 공식입니다. 여기서도 보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넘지를 못했죠. 파란색 선 5일선이 21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저점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페이크 붕이었습니다. 살짝 넘고 바로 빠졌죠. 바로 빠지면서 더 큰 하락을 주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일단 골든 크로스가 지금 양봉 두 개로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 21선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가나 흐름이나 어떤 포인트가 쭉 갈 때는 21선과 5일선이 이격을 넓히면서 위가 5일선이고 밑에가 21선이거든요. 5일선과 21선이 이격을 넓히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차트를 우리가 이제 상승 차트라고 거의 보는데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너무 하락 쪽으로 지금 가 있죠. 21선이 하락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페이크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페이크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 저점을 뚫는 더 큰 하락이 일단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 저점은 지금 399.25고요. 399.25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기 전부터 한 가지 타점을 제시해 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페이크봉이어서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388.00을 제가 몇 주 전부터 방송에 출연하기 전부터 제가 계속 타점을 찍어 드린 게 있습니다. 388.00까지 일단 열어두시는 이런 매매와 시장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든 이어서 크로스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더라도 계속 상승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크 봉일 수가 있다. 네네. 그것은 21선을 살짝 꺾인 모양새를 그리면 페이크 봉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차트 네.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인데 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게 이제 전형적이거든요. 예.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누구나가 다 전고점이나 이 라인까지는 다 오를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고점 라인이 지금 441.85 정도 되는데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누구나가 다 여기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오르는 정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데드 크로스가 지금 골드 크로스가 이날 됐거든요. 하나, 둘, 3, 4일 만에 데드 크로스로 빠지면서 전저점을 훨씬 많이 이탈하는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따가 골드에서도 패턴 얘기를 조금 해드릴 텐데 요것도 하나의 패턴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딱 추이나 패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매도 쪽으로 조금 관심을 쏟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상승이나 큰 하락이 나왔을 때 항상 시장은 어떤 신호를 먼저 주고 모멘텀에 대한 어떤 소스를 먼저 주게 되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나스닥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나스닥이 제가 제시한 가격 15,640선을 일단은 뚫었습니다. 뚫었고요. 지금 5일선도 지금 거의 뚫으려고 하고 있죠. 어차피 나스닥이 하락장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 코스피 시장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200 시장도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크봉으로 조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일단은 굉장히 좀 주목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미국장 먼저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네. 미국장이 혹시나 보합이나 살짝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목요일 날 이제 선언 만기 날이기 때문에, 네. 선언 만기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 매매나 아니면 시장 분석하실 때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나라면 이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어떤 분석이 잘 돼 있을 때 배팅을 한번 해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 거의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제가 5일을 분석해 드릴 때도 5일 재고지표 전에는 일단 던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춰지는 것이고, 71달러에서 72달러까지는 충분히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언 만기 날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일단은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차트상으로 일단 보여서 제가 오늘 급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든 크로스를 했다가 다시 페이크봉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골든 크로스의 기대감이었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그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면서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 모양새가 보이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시는 겁니다. 예. 차트상으로는 매수와 매도,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모양을 그리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다 페이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크봉이, 이 페이크 차트가 제가 오늘 좀 눈에 보였고, 네. 더불어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나 하락장에는 핑계거리를 찾게 마련이거든요. 네. 원인을 찾게 마련인데,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시장 굉장히 조금 많이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이요. 5일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미 증시가 좀 휴장을 하는 동안 중국,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뭐 일본은 그 스가 총리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은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데도 시장이 잘 가던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을 조금 순화해서 하면 네. 조금 데리고 간다. 어저께는 제가 어거지로 끌고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네. 데리고 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조금 오늘에 쓰고 싶고요. 네.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이런 이제 유동성에 힘입어서 네네. 네,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항생도 한번 봐주시죠. 오늘 아침 제가 올려드린 건데요. 네. 제가 저번 주에 간단 브리핑 노란톡에 해드린 거와 같이 사실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조금 많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항생 종목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 7시고요. 항생의 특성상이 사실은 기본적 분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특성상 오늘 상승 기류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매매는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큰 프레임 자체는 항생 또한 하락이 맞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매수에 초점을 맞추시되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6,100포인트를 빠르게 돌파하고 전고점입니다. 여기 이제 회색 박스를 제가
아침에 노란톡에 올려드렸는데 전고점이 26,255까지 가면 그때가 정말 중요하다. 이 26,265라는 전고점을 지지받게 되면 이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나리오 하나가 있고요. 그 전고점이 26,255까지 가고 간 다음에 눌림을 26,000선, 5일선입니다. 26,000선까지 눌림을 주는 시나리오 두 개를 일단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를 보시면 좀 늘려볼게요. 자, 여기 맨 옆에 있는 거는 지금 항생 야간장이기 때문에 요건 안 보셔도 되고요. 오늘 일봉은 요겁니다. 오늘 고가가 26,393입니다. 제가 255, 네, 26,255까지, 26,265죠. 죄송합니다. 26,265까지 가는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26,393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 매매값 및 자리값도 일단 드렸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게 26,100 라인입니다. 26,100 라인 지지시에 전고 라인인 26,265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뭐 아침에 가볍게 넘었고요. 지금 항생을 보셔야 될 거는 일단은 항생이 좀 특이한 게 요즘에는 자기 멋대로 가는 일단은 그런 좀 습성이 있어서 내일 나스닥 선물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좀 하락을 해도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해 드릴 값이 여기입니다. 26,500선, 26,500선까지는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게 항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간 선물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야간 선물 시장 항생 일봉도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5일선과 22일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수렴이 일어나고 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선을 잘 지켜보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오늘 또 이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항생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골드 시세 먼저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1.93% 하락한 1,796.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골드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선이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로 봐주셨네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PPT 한번 볼까요? 예. 어저께부터 저번 주죠. 정확히는 저번 주부터 제가 이 패턴에 관해서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그 패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입증을 시켜드리는 게 저희 일이죠.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올려드린 건데요. 제가 항상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노란톡에 이렇게 레포팅을 다 올려드리니까 한 10분 정도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흥미롭게 지금 봐야 되는 패턴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술적 분석에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특히나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패턴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상품에서 언제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트상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패턴이라는 걸 찾아보시는 그런 즐거움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한번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딴 거 없습니다. 장대 양봉 후에 이 양봉의 모든 값들을 하회하는, 다 잡아먹는 이런 패턴, 1번 패턴이 있고요. 또 장대 양봉 후에 이 몸통을 전부 다 하회하는,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자, 1번 패턴, 2번 패턴. 자, 그러면 우리가 비농지표, 금요일날 비농지표 때 3번 패턴이 나왔다. 이 3번 패턴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제가 조금 흥미롭게 보셔라,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자, 이런 패턴이 나왔고요. 어저께 음봉을 그렸습니다.
어저께 음봉을 그렸습니다. 제가 별표를 쳤죠. 자, 그러면 오늘 차트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됐죠? 음봉을 훨씬 상회한 양봉을 죄송합니다. 장대 양봉을 훨씬 상회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아까 PPT에 제가 말씀드린 큰 몸통을 잡아먹는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패턴은 다 맞는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패턴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추세선을 그리실 수도 있고 어떤 수치값을 넣어서 뭐 그물대 형성이나 그물망이나 이런 걸 만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차트를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차트를 가장 단순하게 3분봉 내지 5분봉 정도로 이제 측정을 하셔서 이런 패턴 분석 같은 거를 박스를 좀 쳐보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양봉, 장대 양봉을 하회하는 이 가격 나오는 게 3거래 1이 걸렸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몸통을 하회하는 거래 1이 4거래 1 걸렸는데 이 3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죠? 단 하루 만에 이 양봉을 크게 상회하는 음봉으로 지금 일봉상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더 힘이 쏠릴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매도 관점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현재 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대 양봉을 메우는 하락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도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과 신세계 리턴즈의 소통 창구죠.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해외 선물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조막소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미국 시장의 9월 위기설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크게 작용할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 시장에서는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조막소님 감사하고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모범생이십니다. 네. 제가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외웠습니다. 네. 그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오후에 올려주셨는데 예. 9월 위기설 제가 조금 쪼크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음모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조크인데. 계속해서 예. 나오더라고요. 이건 이제 조크인데요. 예. 무슨 조크냐면 항상 블랙 프라이데이나 블랙 먼데이는 네. 9월에 시작한다. 9월에 항상 있었다라는 이런 풍문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네. 9월이라는 요 계절 자체가 사실은 하반기에 어떤 정책을 전반기에 짜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스타트점이 아마 9월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혼선이 많은 달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네. 단 이제 그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네. 9월 위기설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해가 바뀌고 나면 9월 위기설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조막소님의 이제 말씀하신 거의 포인트는 지금 9월 위기설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우리가 쉽게 예측은 가능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혼재가 돼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늦추겠다.
금리 인상은 고용 지표에 따르겠다. 고용 지표는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다가 결론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참여자가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고 조막손님의 그 질문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시장을 일단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차트 잠깐만 지금 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조금 매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9월 위기설이 정말로 설이 아니라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게 내일부터 이게 좀 빠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페이크 차트다라고 하면 전 저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9.25죠. 399.25를 가거나 아니면 요거를 깨서 388.00 라인까지 388.00 라인까지 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조막 손님께서 말씀하신 9월 위기설은 맞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9월 위기설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리만 사태나 모기지 사태나 우리나라로 치면 IMF 사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위기냐, 혹은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은 조금 아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극복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냐, 받아들이는 입장, 받아들이는 시장에 따라서 그 충격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충격은 9월 달에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런 모멘텀은 아직 없습니다. 예. 패드가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정책 발표가 없는 한은 그 정도 임팩트가 있는 모멘텀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막 손님이 말씀하신 9월 위기설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주가가 9월 달에는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예측을 하고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제가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나스닥하고 코스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증시들이 9월에 좀 빠지는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9월마다 이런 위기설에 대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미국 증시에 이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와라라는 그 주식 격언도 있잖아요. 예, 하지만 올해는 또 5월에 팔았으면 이 강세장을 놓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9월의 계절 효과는 과거 데이터로 따져본 것일 뿐 올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 조금 덧붙여 드리면 네. 처음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나스닥 일봉 차트를 조금 나스닥 일봉 차트 잠깐만 좀 볼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지금 이제 힘을 조금 내서 도지봉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아직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죠. 아직도 한 8시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네.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만 계속해서 불이 빨간불을 켰다가 초록불을 켰다가 깜빡깜빡하는 모양새를 네.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좀 힘을 내줘야 저희 국내 증시도 덩달아 좀 상승세를 그려줄 것 같아요. 굉장한 힘의 싸움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오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오늘 일봉, 양봉 그려내주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박춘배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한국이 정책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 시장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큰 상관은 없을 것이다 예. 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일단 금리를 왜 올리느냐가 중요하죠. 네. 뭐 금리를 올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목표는 이제 물가 안정인데 요거는 이제 주식하고는 조금 주식이나 선물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를 한국이 올린 이유는 부동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잡히지 않고 공급 정책을 지금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 수요자의 그 수요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단 금리를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정책 금리를 올린 것과 향후 미국이 나중에 페이퍼링을 하고 나서 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사실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호 추구하는 목적이 일단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이나 선물과 연결돼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어차피 금리를 올렸다는 자체는 대출을 받은 사람,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대출을 받은 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로 인한 부실 채권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 염려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그 정도를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이 정책 금리를 올렸지만 이것이 미국 시장과의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추세선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테이퍼링 지연 예상으로 인해서 골드가 반락이 되었는데 테이퍼링 지연이 안 된다면 다시 오르는 추세가 될까요? 꼭 답해 주세요.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지금 골드 차트 잠깐만 다시 볼게요. 네. 골드가 골드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골드 차트 보면은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추세선님께서도 제가 어저께도 강조드렸지만 아셔야 될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문제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스닥도 오르는 추세였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지연으로 인해 단순히 테이퍼링 지연으로 인해서 이게 값이 떨어졌다, 값이 올랐다라고는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차피 지금은 기본적 분석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혹시 노란톡에 계신 분이시죠? 예, 노란톡에 계신 분이시니까 제가 오늘 새벽 장까지 일단 보고 상승 추세로 가기에는 사실은 이 차트상으로는 쉽지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5일선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 기폭제가 달리면 어떤 모멘텀이 일단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항상 이 재료 모멘텀이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게 유럽은행 발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새벽장까지 보고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시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장은 조금 오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네, 생각외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추세를 더 타려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장대 양봉 나오고 시간에 걸쳐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장대 양봉 나오고 시간에 걸쳐서 내려오고 장대 양봉 어저께였죠? 예, 장대 양봉 나오고 시간에 걸쳐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위해서는 다시 고점 돌파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골드가 당장에 상승 추세 전환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 어떤 외신에서도 이번 주에 목요일에 있을 ECB의 정책 회의가 또 이 골드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쿠왕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주가의 흐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그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네. 항상 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 그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항상 선물 옵션 그 전에는 조금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시장에 뭐 채권이든지 주식이든지 상품이든지 요거를 다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추이를 일단은 굉장히 조금 심도 있게 보셔야 돼요. 나스닥이 오늘 양봉을 지지를 하고 양봉 전환을 하느냐, 5일선을 지지하고 양봉 전환을 하느냐, 두 번째 음봉으로 빠지는데 이 음봉이 5일선 지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코스피 200 선물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조금 많이 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어차피 내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틀의 거래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좀 빠지지 않을까. 나스닥이 오늘 일단은 오르더라도 내일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 선물 200 시장과 더불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미국 선물 시장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을 주목해야 하고 또 오늘 나스닥의 일봉도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스탕 리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요즘 코스피가 다우나 상해 지수가 오를 때는 디커플링이 되고 또 빠질 때는 커플링이 되는 힘없는 장세인데 주 요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이 디커플링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한국장하고 중국장을 일단 보면 네. 커플링이 되는 게 일단은 보편화된 거죠. 네. 미국 시장, 한국장, 중국장이 커플링이 되는 게 맞는데 한국장과 중국장이 디커플링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미국장과 중국장이 디커플링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장과 중국장이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건데요. 일단은 그 중국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빠졌는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반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장세지만 중국장의 큰 프레임은 일단은 하락이 맞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중국장이 혼자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중국 시장이 혼자 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해외 선물과 관련한 투자 팁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항상 시장이 좋을 수도 없고 네. 항상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큰 프레임을 보시려면 미국 시장 굉장히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정복해야 우리나라 시장도 정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 통한 소중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편하게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성견 마스터님께서 해외 선물 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해외 선물 온라인 무료 강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강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동일하게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네, 궁금증 그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